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과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차 딸들 있고 프리랜서입니다. 오늘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저희 남편 때문인데 경미한 지적장애가 있다는 걸 최근에야 깨닫고 정말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불쌍해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저의 남편의 성격은 평소 그냥 착하고 순하고 성실한 사람이고 다른 누가 보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구나 합니다. 저 역시 연애 5년, 결혼 15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평소 이해력이 짧고 대화가 안 돼도 그냥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뭘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거절 않고 뭐든지 해주려고 애를 쓰는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단 단점은 오로지 이야기만 들어줄 뿐 그 다음 날이면 뭘 말했는지 제가 왜 그러는지 여자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답니다. 이것 말고 장점은 웃음 코드도 잘 맞고 제가 특별히 화내지 않는 한 남편도 그냥 모든 일이든 긍정적이고 술렁술렁 지나가 순조롭게 잘 사는 듯 했습니다. 결혼해서 단 한 번도 월급 안 가져다 준 날 없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끊었고 주말에 아이들이랑 재미있게 놀아주는 그저 대한민국의 평범한 아빠이네요. 평소 말없이 조용해서 시댁이나 친정에 가도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 사람들과 특별히 깊게 사귀거나 어울리지 않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낼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댁의 아버님도 도련님도 그리고 저희 남편도 묻는 말에만 대답할 뿐 셋이 모이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코미디 TV만 봅니다. 보통 다른 가정의 남자들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정말 뭔가가 이상했네요. 예전에도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낀 건 책을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간다고 하고 결혼해서 제가 틀어놓은 뉴스나 경제 프로 말고는 본인이 이런 종류의 TV를 보는 건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코미디나 TV 유선에 나오는 일본 만화만 볼 뿐 뉴스를 봐도 전혀 이해가 안 가서 안 본다 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결혼해서 딱 2개의 은행 계좌를 쓰는데 그 15자리도 안 되는 은행 계좌를 돈 붙일 때마다 매일 알려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한 달에 아무리 못 써도 10번은 쓰는데 왜 20년 동안 그 15자리도 못 외우냐고 타박을 하면 안 외워지는데 어떻게 하냐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알려달라 할 때마다 알려주다 보니 외우려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외워버렸는데 못 외울 수도 있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매번 하는 자동이체인데 그냥 외우는 게 본인한테도 더 편하지 않을까요? 평소 퇴근 시 마트에서 장을 봐오라고 하면 목록을 알려줘도 5번 이상 전화가 오고 어떤 날은 한약재 중 유근피를 사오랬더니 유부피를 사왔고 소고기 안심살 한우를 사오라고 했더니 브랜드명이 안심한우였던 국거리 한우를 떡하니 사왔더라고요. 이땐 그냥 이름이 비슷하니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해서 애교로 넘겼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상했던 건 가정의 결정권을 100% 저한테 다 준다는 겁니다. 시댁에 일이 있어도 침묵, 친정에 일이 있어도 침묵, 본인에게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의 의견을 물어옵니다. 그리고 항상 제 의견 그대로 진행합니다.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파서 숨이 넘어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되어도 병원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자 판단을 못하고 밖에 멀리 나와 있는 저에게 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제일 이상하게 느낀 건 본인이 10년 쓰던 옷이나 물건들이 다른 사람들 물건에 끼어 있으면 도저히 못 찾겠다고 포기를 하고 매번 버리고 옵니다. 최근에 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시댁 신우에게 네 오빠 이런 점이 정말 이상하다 말하니 남자들 원래 본인들 물건 잘 못 찾는다고 합리화하면서 본인 작은 오빠도 그리고 신우 본인 남편도 잘 못 찾는다 싸잡아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끼리끼리 평생 비슷한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았으니 저렇게 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고 당연한 그걸 묻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었더라고요.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전 애들 키우며 살림을 하고 각자의 역할 속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살려 노력하지만 때론 내가 남편을 의지해야 하고 또 때론 남편이 저를 의지해야 할 때가 있어야 하겠지만 저희 집엔 제가 기둥이라 모든 일을 제가 결정하고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모든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론 나도 의지하며 누구의 결정을 바라고 기다릴 때가 있었는데 그 역할을 단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 남편이랑 살면서 가장 힘들었고 지금 또한 그때가 오면 저도 나이가 들었는지 그 역할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안 하면 가정이 편하지 않으니 또 눈물을 머금고 제가 할 때가 대부분이네요. 남편 고백하길 무언가 결정할 때가 오면 그저 숨고 싶다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뭐든지 100% 내 의견을 따라주던 세상 착한 남자가 결혼을 하니 뭐든지 저에게 100% 의지에 절 힘들게 합니다. 나만 바라보는 이런 남자랑 살면 정말 행복할지 알았는데 제 착각이고 오산이었고 지금은 가장 후회합니다. 위에 쓴 내용들은 20년 동안 어쩌다 하나하나 생긴 일이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며 저 역시 신우처럼 내 오빠가 내 남편이 그럴 일 없다 단정만 지으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합리화하고 살았습니다. 결론은 겉으로 봤을 땐 너무나 평범하고 멀쩡해서 지적장애가 있는 줄도 몰라본 제가 가장 멍청이고 바보인 것 인정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납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을 골랐는지도 또 내 남편이 장애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기 싫고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답답해합니다. 요즘 가끔 내 사정을 모르는 지나가는 아무나 잡고 이야기하며 펑펑 울고도 싶지만 나 자신조차 아직 인정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고 있네요. 제가 예전에 여성 커뮤니티에서 본 글 중 본인 남편이 저희 남편처럼 지적장애를 가졌는데 그동안 전혀 몰랐다고 한탄하며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바보가 아닌 이상 같이 살면서 모를 수가 있을까? 그 여자가 정말 바보 멍청이네 했는데 가만 보니 전 그 여자보다 훨씬 더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평소에도 대화의 흐름이 자주 끊기고 옆으로 새서 저희 남편과는 깊은 대화를 안 합니다. 어차피 제가 모든 걸 결정해야 하니 상의는 하지만 제가 결론을 내고 허락만 구할 뿐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가정의 구성원이고 남편이니 아마도 저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낀 건 아이들이 크면서 아빠랑 대화가 안 된다고 힘들어합니다. 어느 날 방에서 딸아이와 남편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딸아이가 내일이 수학시험이 있다고 문제 하나를 가지고 혼자 끙끙대며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글쎄 아빠가 한 가지 문제를 학교에서도 배우지도 않은 3가지 유형으로 내서 풀어보라며 아이의 공부 시간을 빼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가 아빠 내일 교과서에 나오는 한 가지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니 이거 푸는 법만 알려줘 했더니 아빠는 3가지 유형으로 알려주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고 딸아이는 헷갈려서 한 가지 유형만 알고 싶다고 고집을 피우다 결국은 딸아이가 그냥 울면서 자버려 공부도 못했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내일이 시험이라는데 상황 파악 못하고 꼭 애까지 울려가며 그렇게 고집을 부려야 할까요? 제가 말하라는 요지는 이렇게 항상 요점 파악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또 무엇이 문제인지도 전혀 모른다는 거네요. 그리고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 딸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아빠와의 스킨십을 거부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딸을 혼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춘기고 몸의 변화 때문에 딸 자체도 본인 몸이 변하는 걸 당황해해서 아빠뿐 아니라 엄마가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본인이 싫다는데 싫다는 건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더니 본인을 파렴치한 성독자증 환자처럼 취급을 한다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이해 못하고 내가 아빠인데 딸 좀 만지면 어떠냐고 한동안 난리를 피워서 저도 딸아이도 많이 힘든 적이 있네요. 결정타로 확신을 느낀 건 제가 글을 쓰는 직업을 가졌는데 혼자 술렁술렁 하다가 어느 순간 일이 점점 잘 되고 커지다 보니 누군가가 모니터를 해주며 제 글을 미리 평가해서 진단하는 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보면 몰라 아니면 이해가 안 간다 둘 중 하나입니다. 제 글들은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내용인데 이해가 전혀 안 간답니다. 예전에 남편이 책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한 적이 있어 그땐 그냥 책을 많이 안 읽었구나 하고 넘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 책을 읽고 안 읽고를 떠나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라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우리 집 작은 꼬맹이 아이에게 엄마 글 내용 어떠냐 물어보면 재미있다 재미없다 하며 글의 줄거리도 이야기해 주는데 40이 넘은 저희 남편은 그 간단한 이야기도 이해가 안 가.
이 말만 수없이 반복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 남편에게 별명을 져줬는데 또 몰라입니다. 살면서 저와 이야기하는 것 중 정말 반이 몰라여서 저렇게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 직업은 현장과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관리직입니다. 저희 남편은 평소 저에게 문자보다 전화를 많이 하는데 문자를 보낼 땐 항상 글자가 많이 틀려서 옵니다. 현장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사무실에서 10년도 넘게 서류를 만들어가며 일하는 사람이 맨날 글자가 틀려오니 한심하기도 해서 제가 글씨 좀 똑바로 쓰라고 쿠사리를 준 적도 많습니다. 이때도 제가 합리화한 게 급했구나. 그래서 오타가 났구나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말해보니 맨날 쓰는 글씨가 헷갈려서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도대체 회사 서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했더니 인터넷에 틀린 글씨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매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으며 너무 아팠습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려 못하는 일도 저렇게 해내는 거 보면 안쓰럽고 맨날 하는 업무를 저리 어렵게 찾아가며 한다니 저런 모습도 불쌍하고 본인은 그런 본인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심함과 불쌍함 그리고 안쓰러움이 교차해 저도 제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네요. 저희 도련님 지금은 결혼했지만 겉은 멀쩡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저 결혼 15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3마디 이상 말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님도 그렇고 제 남편도 그러니 시댁 남자들 성향이 모두 말이 없구나로 합리화했는데 얼마 전 시댁에 갔다가 동서가 도련님께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봤는데 이 모습이 낯설지 않았고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 이제야 동서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가만 보면 저희 남편보다 도련님은 더 심합니다. 도련님이 동서 전에 결혼하겠다 여자를 몇 명 데리고 왔었는데 2번 다 여자 집으로 인사를 갔다가 결혼 못 시키겠다 여자 쪽 부모님들이 거절을 해 파혼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도련님이 어른 묻는 말에 대답을 못하고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어른들이 하나같이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제가 도련님에게 왜 말을 안 했냐 물어보니 할 말이 없는데 무슨 말을 하냐 하네요. 그 상황은 없는 말이라도 만들어 분위기를 띄워서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거라 하니 또 아무 말 없이 씩 웃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여러 여자들 잘 후리셨는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렇게 농담할 때는 아닌데 이런 농담도 나오네요. 가만 보니 시어머니 형제 중 남동생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큰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 집 둘째 셋째 아들은 저희 도련님처럼 성향이 비슷하시고 저희 시아버님 또한 평범하시지 않으십니다. 저희 상견례 때 분명 말씀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단 한마디도 없으시고 대신 내려오신 큰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을 하셔서 그날 저희의 시아버지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 전 결혼할 사람들의 집안 내력도 보고 집안에 정신질환이나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보고 결혼을 신중히 결정한다는데 전 왜 결혼 전 그렇게 미련하고 현명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럽습니다. 남편의 지적장애는 예전엔 그냥 답답한 사람 취급받기 일쑤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경미한 지적장애인 게 밝혀져 그 병명과 내용들이 인터넷에 여기저기 떠들고 있습니다. 제가 설레발치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들을 쭉 뽑아 남편에게 보여주니 본인 성향이랑 너무 비슷하니 인정하는 듯 합니다. 남편 말하길 내가 남들이랑 달라서 세상을 더 열심히 노력하며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라도 알았으면 너라도 날 이해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보듬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솔직히 전 아직 남편을 받아들일 수 없어 너무 힘이 드네요. 그리고 남편을 낳은 그 시댁 부모들까지 지금은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남편과 심한 부부싸움을 해서 남편을 나가라고 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고 싶지 않은데 편봉하지 않은 남편을 점점 원망하고 무시하고 있으며 제 스스로 저 자신을 괴롭혀 저 자신조차 지금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네요. 지금은 포기하고 살았지만 한때 남편과 대화가 안 되고 제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해 제가 너무 힘들어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은 바보 멍청이 같았던 남편 탓 같고 한편으론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저 자신도 판단이 안 돼 그저 힘들 뿐이네요. 남편과 함께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전 남편이 달라지길 바라며 수없이 대화를 시도하고 싸우고 회유하고 도와달라 부탁하며 엄청난 감정 소비를 하며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수없이 반복하며 행동했던 모든 이야기와 일들이 다 헛일이고 헛수고였다는 게 너무 힘이 빠지게 하고 제 인상을 허무하게 합니다. 난 특별하지도 않은 그저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 이제 남편 모습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니 앞길이 더 막막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본인의 평범하지 않음을 이제 저에게 인정해달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한 것처럼 저에게도 20년간 내가 생각했던 내 남편의 모습과 인정할 수 없이 달라진 현재 남편의 모습을 인정할 시간과 이해할 시간을 주며 기다려주길 바랄 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